상급지를 팔겠습니까? 하급지를 팔겠습니까? 당연히 하급지를 매도할 계획으로 있겠죠. 똘똘한 1주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다주택 수요가 많이 있을 거다. 역전세의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를 팔까요? 아닙니다. 하급지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전략으로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집값 하락세에 있어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가격격차가 부동산 상승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극화 심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그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싼 집은 덜 내리고 싼 집은 더 내리며 집값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B국민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12.4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 5분위 가격을 주택가격 하위 20% 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격차가 심하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평균 주택가격 5분위 이 배율은 전월 10월 달에는 8.2배였지만 지난달 12.4배로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평균 주택가격 5분위 배율도 10.5배로 10월달 대비해서 2배 정도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셋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평균 주택 전셋가격 5분위 배율은 10.8배로 전월 6.6배보다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자산격차 그리고 가격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저가주택에 매도 물량 출회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매도 물량 출회 현상으로 인해 매물 적체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죠. 이 매물이 계속 적체되다 보니까 하락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를 크게 보자면 두 부류의 수요가 있을 텐데 다주택 수요가 있고요. 또 1주택자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매도를 계속 계획하면서 시장에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그런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집값이 상승한 건 2021년도고 지금은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 집값 상승 그 분을 공시가격이 다 반영이 돼서 올해 종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셨을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선 매년 이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급지와 하급지를 봤을 때 당연히 하급지의 매도 물량 출회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3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상급지의 주택 한 채와 하급지의 주택 두 채를 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상급지를 팔겠습니까? 하급지를 팔겠습니까? 당연히 하급지를 매도할 계획으로 있겠죠. 자, 만약에 저가주택 하급지에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대상 2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도 6억밖에 받지 못하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없죠.
근데 이에 반대로 똘똘한 한 채로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아무리 많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공제 11억, 그리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가주택 2주택을 포기하고 똘똘한 1주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다주택 수요가 많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지 매도 출회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역전세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이 역전세는 지역 논하지 않고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상급지에 있어서 역전세의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를 팔까요? 아닙니다. 하급지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으로 있는 그 이유는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현금 확보. 만약에 상급 지역에 역전세 위험성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급지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상급지의 역전세를 선제 대응으로 조치할 겁니다. 만약에 구태여 상급지 아파트의 역전세가 몇 천만 원 또는 많게는 1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금액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를 매도할까요? 아니죠.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해서 역전세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급지 아파트에 역전세 위험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하급지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겠죠. 자, 그에 반면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유로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갈아타기 목적이 강하죠.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의 갈아타기, 이 분들이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자, 이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상급지를 매수했겠죠. 상급지 매수. 당연히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의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어떻게 됩니까? 종전주택을 2년 이내 팔면 2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죠.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 위한 전략으로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그게 2022년 5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법 시행은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었는데 그럼 따라서 그 앞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직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2020년 12월 달에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거래가 그나마 지금보다 많이 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에 만약에 상급지 아파트 매수하셨다. 원래는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2022년 12월 달까지 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의 하급지 매도 물량 출회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다. 만약에 요거 매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안 되면 2주택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줘야죠. 전세. 만약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하급지 아파트 그냥 초초 하락된 금액으로 매도를 하시겠지만 자금 여력이 되셔서 이렇게 2주택이 되셔서 일시적 2주택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줘야죠. 전세. 전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 하락하죠. 또 전세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또 이제 매가를 꼭 끌어내리죠. 매매 금액이 또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또 갈아타기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대출 받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상급지에서 봤을 때 상급지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 하급지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자, 상급지 같은 아파트 초고가 주택
초고가 아파트들, 요거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원래 대출이 안 나와요. 이거 언제부터 안 나왔습니까?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취득하신 분들 전부 다 본인 잔압으로 취득을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대출 부담이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이에 반대로 하급지 아파트들, 이런 분들은 대출 받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죠?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거다. 따라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 만약에 상급지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셨던 분들, 2019년 11월 16일 이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저가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상급지 아파트 팔겠습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죠? 따라서 하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대출을 또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매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와 역전세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상급지가 아니라 차라리 하급지를 좀 매도하셔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똘똘한 상급지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또 상급지 매수, 하급지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급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도를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대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상급지에는 거의 없다. 하급지에서 대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하급지 물건, 저가주택의 이런 매물적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을 봤을 때 대세 하락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은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남 지역 일대 아파트들이 계속 낙폭이 크게끔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대세 하락장의 큰 특징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성이 아직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지금 집값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일시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하락도 매수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몇 건의 거래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하락인 것 뿐이고 대세 하락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상급직원, 하급직원 전부 다 낙폭이 크면서 계속 거래가 동반되면서 하락할 거다. 따라서 지금은 대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하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현상, 좀 심리적 요인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여기서부터 또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낙폭이 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